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증폭을 할 수 있는 소자인 이 BJ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C 전압을 인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DC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방법을 봐야 되는데요. DC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증폭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바이어스 설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JT를 쓰는 목표가 바이어스를 걸어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증폭을 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DC 바이어스 혹은 DC 전압을 인가해주는 이 바이어스가 어떻게 걸리는가는 내가 증폭을 해서 입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구조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어떻게 걸리는지, 더 나아가서 증폭을 할 때 입출력이 어떻게 걸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여러 증폭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폭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증폭기는 CE Amplifier, CE 증폭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CE라고 하는 표현은 Common Emitter라는 뜻입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겹쳐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Common Emit Amplifier인 경우 이 증폭기의 입력은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증폭기의 출력, 전압 전류가 출력으로 나올 텐데 전압 전류가 나오는 쪽은 컬렉터, 출력은 컬렉터입니다. 입력이 베이스이고 출력이 컬렉터인 증폭기를 Common Emit Amplifier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터미널이 3개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미터 쪽인데 이 이미터는 입출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터미널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Common Emitter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이미터가 왜 공통일까요?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사용하는 개념은 전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형성이 되려면 두 단자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필요합니다. 출력을 뽑을 때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입력의 플러스 극은 베이스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출력의 플러스 극은 컬렉터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압을 걸기 위해서 마이너스 극이 필요한데 이 마이너스 극이 어디서 공통되나요? 이미터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공통 이미터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증폭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증폭기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스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폭도 voltage amplification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어스 해석은 DC에 대한 해석입니다. 증폭도에 대한 해석은 AC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증폭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어스 계산 부분, 증폭도 계산 부분. 왜 이렇게 구별하는가 하면, 자, 입력은 AC를 집어넣는데, 바이어스를 걸기 위해서는 DC를 집어넣습니다. 이 AC와 DC가 섞이게 되면 바이어스 설계가 까다로워지고 증폭도 설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C가 지나가는 경로하고 바이어스가 전달되는 경로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커패시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회로도에서 커패시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커패시터가 3개가 보이죠? 이 커패시터는 바이어스와 증폭도를 서로 구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입니다. 이 커패시터는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DC하고 AC에서 임피던스, 그래서 교류 저항 특성이 다릅니다. DC인 경우는 선로가 끊겨져 있으니까 마치 오픈처럼 보이는 거고요. AC에서는 선로가 끊겨져 있긴 하지만 마치 숏처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입장에서, 바이어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저항이 4개 있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4개 있는 이유는 바이어스 조건, 이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할 수 있도록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증폭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은 증폭을 해야 되는데, 증폭하려면 교류 전화번을 베이스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베이스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DC인 경우하고 AC인 경우 전화번을 연결해서 뗐다 할 수 있는 거는 커패시터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AC가 되면 숏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준 전압이 베이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증폭된 결과는 컬렉터 쪽에 있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결합한다고 해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결합해주는 커패시터라고 해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불러주고요.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증폭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흐름을 패싱 해준다고 해서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부릅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 DC일 때는 이미터 저항 쪽으로 전류를 잘 흘리지만 AC가 되면 전류는 이미터에 있는 저항으로 흐르지 않고 커패시터 쪽으로 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터 저항이 마치 없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터 저항은 피드백 저항이라서 없어지면 증폭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증폭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게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가 됩니다. CB 앰플리파이어, Common Base Amplifier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common이라는 뜻부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common은 공통이라는 뜻이고요. 무언가가 함께 있다, 공통되었다 라는 뜻인데, 그게 뭔가 하면 베이스입니다. 트랜지스터에 중요한 터미널 3개가 있죠. 이밋,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베이스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보통 보던 NPN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N 대신에 P, P 대신에 N, 이게 엇갈려서 들어간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종류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왜 다른 게 없는가 하면, 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종류는 P 아니면 N밖에 없죠. 자, 이걸 3개로 나열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NPN, PNP 트랜지스터 2개만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NPN 트랜지스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N을 생각했을 때 이 N형 반도체에서 자, 전기를 이송하는 그 캐리어 종류를 봤을 때 그 캐리어는 N인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전자가 전기를 이송합니다. 근데 P는 말 그대로 포지티브, 플러스라서 자, 얘는 캐리어가
뭐가 되는가 하면 구멍, 홀이 됩니다. 홀. 자, 홀이 전기를 이송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자와 홀이 캐리어 역할을 해서 전기를 이송할 때 그 이송 속도를 보면 당연하겠지만 자유전자인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 홀은 구멍을 메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작 특성을 보면 N형이 P형보다는 동작 특성이, 정기적인 동작 특성이 더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NPN, PNP 중에서 NPN 트랜지스터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PNP 트랜지스터는 완전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NP 트랜지스터, 주로 이 PNP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를 도우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 흐름을 보면 PNP로 이제 만들어줘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쓰는 트랜지스터가 PNP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PNP 트랜지스터인데, 왜냐하면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죠. 자, 요것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PNP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터라고 부르고요. 자,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정해주는 기지, 베이스 역할은 베이스가 하는 거고, 자, 넘어온 캐리어를 모아주는 역할은 컬렉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출력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이미터에 넣고 출력을 컬렉터로 이제 뽑아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전압을 넣어줄 때는 전압은 정기적인 높이잖아요. 정기적인 높이기 때문에 전압을 넣어주려면 두 군데서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높이 잴 때도 높은 곳, 낮은 곳의 차이를 빼서 높이를 재잖아요. 자, 그래서 전압도 인가를 해줄 때 두 곳에 전압을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입력을 이미터로 썼다고 하면 공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은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common base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온 전류를 받아서 증폭을 일으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출력이 돼서 컬렉터가 됩니다. 자, common emitter에서도 컬렉터가 출력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컬렉터 쪽에 등가 회로를 보면 이 등가 회로는 전류원입니다. 전류원인데 베이스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전류원이기 때문에 컬렉터는 항상 출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출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출력을 봤을 때, 입출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증폭한다는 뜻입니다. 자, 베이스 쪽에 작게 들어온 신호가 컬렉터 쪽에 크게 나타난다는 건데,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증폭할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뭘로 준비하는가 하면 바이어스라는 걸로 준비하는데, 바이어스는 특별한 게 아니고 DC 전압을 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이 회로에 DC 전압을 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VEE라는 DC 전압, VCC라는 DC 전압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접지도 여기 보이네요. 자, 그러면 DC 전압을 인가하는 게 왜 바이어스냐 하면, 바이어스는 편향됐다는 거죠. 원래 회로는 가만두면 전압이 없기 때문에 0V가 정상입니다. 0V가 정상인데 0V 대신에 우리가 플러스 전압이나 마이너스 전압을 편향되게 편파적으로 인가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C 전압을 넣어줘서 0V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이어스를 보면 PNP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베이스에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미터 쪽 전압이 높아야 되고요. 베이스 쪽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VEE의 DC 전압의 방향을 보세요. 이미터 쪽이
플러스가 되고 베이스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온 캐리어는 뭐예요? 홀이죠. 왜? PMP였으니까 이미터가 P였기 때문에 넘어온 캐리어는 홀입니다. 이 홀을 빨리 컬렉트해서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거해 주려고 하면 홀을 당기기 위한 전압을 인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 전압은 마이너스 인가를 해야지 잘 끌려올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은 플러스를 연결하고 컬렉트 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홀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다만 이 회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했는데 이 플러스 쪽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접지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접지 쪽은 0V인데 이 DC 전화번호로 보면 0V 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전압이 낮아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전압은 정말 마이너스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인해서 컬렉터에서 뽑은 홀이 만드는 전류가 VCC라는 전화번호로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증폭을 해야 되는데, 자, 증폭할 때는 자, 입출력을 정해줘야 되는데 칸먼 베이스 방식에서는 입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베이스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터 쪽에 입력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태블릿 등가 에로가 이미터 쪽으로 들어가는 입력 전압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럼 출력은 이제 빼줘야 되는데 출력 쪽에 부하 저항을 하나 달아서 출력을 빼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걸어주는 바이어스는 DC 바이어스인데, 자, 증폭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교류로 주파수를 가진 신호 AC로 증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하고 증폭되는 신호를 분리하려고 하면 자, 뭔가 소자로 끊어줘야 되는데 이때 소자로 끊어주기 좋은 게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를 직렬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보면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DC의 주파수는 0이라고 보면 AC의 주파수는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DC에서는 임피던스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말은 교류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인 경우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분모가 커진다는 거니까 임피던스가 거의 0으로 갑니다. 이 말은 AC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자, 그러면 DC는 임피던스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AC는 통과를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바깥에서 걸어준 이 교류 신호가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이어스로 잡은 내부 전압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커패시터 하나를 입력에 달아주고 또 하나를 출력에 달아주면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Common Base Amplifier의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Common Collect Amplifier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Common Collect Amplifier도 자, 공통단자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 공통단자는 어디입니까? Collect입니다. 자, Common Collector Amplifier는 CC Amplifier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자, 우리 공통단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지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통되면 된다는 거지 반드시 접지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깨주는 구조가 Common Collector Amplifier가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일단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죠. 왜냐하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흐릅니다. 화살표 있는 쪽이 이미터였죠. 그 다음에 이미터에서 주입된 캐리어의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베이스가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컬렉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NPN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베이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이미터에서 시작된 일렉트론이 베이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전류는 애석하게도 헷갈리게도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전류는 이미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NPN 트랜지스터의 특징이고요. 자, 베이스 이밋 컬렉터를 이제 찾았는데 이게 왜 공통인가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걸어줄 때 어떻게 걸어준다 했습니까? 두 곳에서 걸어주죠. 자, 이 구조에서는 베이스가 입력입니다. 베이스가 입력이에요. 베이스 쪽에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서 입력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접지 0V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야만 NPN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만큼이 컬렉터 쪽에 생기죠. 어떤 비율로? 베타만큼, 요 비율로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요 베타는 IB를 곱하면 컬렉터 전류 IC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베타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우리가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베이스 쪽에 입력되는 거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정의할 때는 보통 접지로 정의하긴 하는데 반드시 그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베이스 쪽을 여기는 15V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쨌건 전압이라는 거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중요한 거지 그 중간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두 점이든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전압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 쪽은 접지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출력을 뽑아냅니다. 출력을 뽑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력이 되고요. 자, 이 출력 전압을 결정하려면 공통 단자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 예상을 뒤엎고 그 접지가 아닌 15V 컬렉터에 걸어주는 이 전압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컬렉터는 공통 단자, common terminal, common port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러한 구조는 common collector amplifier라고 합니다. 근데 common amplifier라는 이름보다는 더 많이 쓰는 이름이 emit follow라는 표현입니다. emit follow는 이미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화살표가 하나 보이죠. 이 화살표는 다이오드의 등가잖아요. 다이오드 등가니까 여기는 전압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전압이 안 변합니다. 거의 0.7V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있는 전압과 컬렉터 쪽에 있는 전압은 AC인 경우라 하더라도 0.7V만큼만 차이가 나지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터를 따라간다 혹은 이미터가 따라간다 이런 표현으로 이미터 follow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은 회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 구성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의 바이어스를 한번 볼까요? 이 바이어스는 편리하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PN 트랜지스터로 CE 증폭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Common Emitter Amplifier 하고 바이어스 주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 흘려야 되니까 베이스 쪽 전압은 높게 만들고 이미터 쪽 전압은 보통 접지 기준에서 저항청에서 연결을 해서 낮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고 요 흐르는 양에서
베타배만큼 커진 값이 컬렉터 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캐리어 입장에서 보면 캐리어는 일렉트론이 베이스 쪽으로 주입이 되죠. 이 주입된 게 얇은 베이스를 거치면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넘어온 전자, 일렉트론 캐리어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 쪽은 굉장히 큰 전압, 15V라는 큰 전압을 걸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컴먼 이미터인 경우하고 컴먼 컬렉터, 이미터 팔로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컴먼 이미터에서는 출력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출력을 컬렉터에서 뽑았다고 하면 자, 컴먼 컬렉터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출력을 이미터에서 뽑을 뿐입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C적으로 보자고요. AC적으로 보면 자, 교류를 어디다 입력합니까? 당연히 베이스에 입력을 하겠죠. 베이스에 입력을 하고 출력은 이번에 이미터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터 쪽에서 출력을 뽑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커패시터를 보는 거죠. 이 커패시터는 DC는 막고 AC는 통과시킵니다. 자,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DC는 막고 안에 있는 바이오스는 신호 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하고 신호 여기에 있는 입력으로 되어 있는 이 신호는 회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커패시터가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증폭기 구조를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NPN이니까 자, NPN으로 보게 되면 자, emit, base, collector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C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AC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전압을 어디에 입력을 넣고 어디에 출력을 넣느냐. 전압을 걸어주려고 하면 공통단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압을 넣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넣잖아요. 자, 입력을 이렇게 넣고 출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뽑으면 단자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하잖아요. 4개가 필요한데 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단자는 묶어서 이제 공통단자로 생각을 합니다. 공통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CE, CB, CC가 됩니다. 자, 그래서 common emitter인 경우는 베이스가 입력이고요. common collector도 똑같이 베이스가 입력입니다. 근데 common emitter는 출력이 컬렉터가 되고 common collector는 emitter가 또 출력이 됩니다. 근데 common base는 약간 독특한 형태의 증폭기 구조인데요. 출력은 common collector로 뽑지만 특이하게 입력이 이미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common emitter에서는 입력이 베이스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common base하고 차별화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증폭기니까 전압도 증폭되고 전류도 증폭된다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증폭기 구조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common emitter인 경우는 전압도 커지고요. 전류도 커집니다. 굉장히 좋은 증폭기죠. 증폭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는 초단에 자, 내가 아주 미약한 신호를 빨리 전력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미약한 신호를 크게 이제 키우고자 할 때, 전력을 크게 키우자 할 때 쓰는 게 common emitter 구조가 됩니다. 근데 common base를 보면 common base는 전압은 커질 수가 있는데 전류는 안 커집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베이스가 공통이잖아요. 베이스가 공통인데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흐르잖아요. 물론 이건 NPN이라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거지만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움직이는데 얘는 전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나잖아요. 거의 안 나는 것도 약간 나는 것도 이게 바이어스가 약간 나는 거지 AC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증폭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도대체 우리가 왜 쓰냐? 칸만 2m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증폭을 왜 하는 겁니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증폭을 하는 거거든요. 주파수의 정보가 담기니까. 그래서 이 담긴 정보를 키워야지 내가 여러 처리가 편리하고 내가 뭐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주파수가 있는 신호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신호 넣는다고 해서 막 팍팍팍팍 커지는 게 아니고 자, 이 커패시터가 트랜지스터에 있거든요. 트랜지스터 구조를 보면 N하고 P가 있고 N이 있는데 요 반도체가 만나면 항상 캐리어가 없는 결핍층이 생기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좀 간단하게 보면 커패시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도 커패시터가 있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칸만 2m인 경우는 이 커패시터가 피드백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이 커패시터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입출력 때문에 피드백을 일으켜요. 입력을 베이스에 놓고 출력을 컬렉터로 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칸먼 베이스는 어때요? 베이스 쪽이 그냥 공통이니까 피드백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미터하고 컬렉터는 피드백이 일어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요. 태평양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컬렉터인데 베이스라고 하는 이 태평양이 딱 있어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구조 자체는 좁아서 태평양이 보기는 어렵지만 캐리어 입장에서는 컬렉터에서 이 좁은 베이스를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잘 안 일어납니다. 피드백이 거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칸먼 베이스는 하이 프리퀀시 증폭을 할 때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칸먼 컬렉터는 다른 이름이 이미터 팔로우죠. 이미터 팔로우. 예를 들어 베이스에 전압을 넣으면 이미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미터 팔로우라는 게 붙었는데 자,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압은 증폭이 안 되는데 하나는 베이스고 하나는 이미터니까 전류는 베타 플러스 1만큼 크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증폭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터 팔로우 같은 거는 전압은 안 바뀝니다. 전압은 똑같은데 전압은 동일인데 전류를 키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버퍼라는 소자인데요. 이 버퍼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디지털 회로에서 전압은 동일하기 때문에 논리값은 똑같죠. 똑같은데 전류만 키우는. 그래서 논리값 자체는 안 변하고 디지털 공학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버퍼는 있든 없든 똑같잖아요. 근데 아날로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류가 없으면 전력이 없는 거니까 디지털 회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이때 전류를 키워서 동일한 논리값을 전달해 구조할 때 쓰는 소자가 버퍼인데 이 버퍼는 칸먼 컬렉터 구조, 이미터 팔로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